안녕하세요. 네, 기초 G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인데 기초 GS 듣고 나서 실전 GS 들어가실 테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하게 되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얼만큼 배워가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초 GS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는 뼈대를 세워 드리려고 합니다. 뼈대를 세워 드리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한 4월이나 5월쯤에 나올 제 교재인데 이걸 보면서 혼자서 독학하더라도 충분히 살을 붙여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최대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작업이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안 작성 실력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GS 수업 때 그런 법적인 실력뿐만이 아니라 답안 작성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 상태로 실전에 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수업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업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높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 와중에 또 일부분은 이미 민소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분량이 압도되어서 이걸 7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무게감에 좀 힘들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오래 돼가지고 아직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못 잡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7월까지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라면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면 보통 3교시가 이루어지고 2번의 휴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판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쓰는 것보다는 좀 쉬는 시간에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이 조금 짧아지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 좀 짧아지거나 그렇게 해서 4번의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럼 중간에 3번을 쉴 수 있고 약간 그런 유동성이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 시작이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보통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한다면 발명의 완성과도 좀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오래 하면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지만 또 발명의 완성과는 또 별개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논리 구조로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했었는데 교수님 논문을 찾아봤을 때 발명의 성립성은 발명의 완성과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교수님 몇 분 계셔가지고 성립이란 말 자체를 발명의 완성과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발명의 성립성으로 시작한다면 법 규정으로 보면 일단 29조 1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규정을 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해서 그 발명에 대해서 우리는 발명의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발명은 그러면 우리 특허법 규정에는 2조 1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특허법상 발명에서 자기 창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연에서의 그 자연 법칙 자체는 안 된다라고 해서 좀 옛날 판례지만 자연 법칙 그 자체인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반하는 경우에는 자연 법칙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자연 법칙을 있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된다. 하지만 이용하더라도 발명 전체로서 이용해야 되지 인류 구성만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에서의 기술적 창작인데 관련된 판례로서는 기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주 기법에 의한 미용 행위의 발명의 완성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 아마 잘 들어보셨을 텐데 오케스트라 연주 기법에 의한 피부 미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과연 특허법상 발명인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상 보호하는 발명이란 것은 자기 창고에서 기술적 창작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내용은 좀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논의되는 게 이거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2조 1호는 삭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미국이나 다른 해법을 보면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르는 그런 기술 분야들이 새로 나올 수 있는데 특허법상 발명을
문구로 정해 넣어 버리면 향후에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산업 분야까지도 끌어들여서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 규정 때문에 포섭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입법례를 보면 그냥 특허법상 발명이라는 규정을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조 1호라는 규정이 명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배우게 되실 뭐 프로그램 발명 이런 것들이 포섭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용해 같은 경우도 다음에 바로 나올 거지만 의료용해 같은 경우도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하지 이제 안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고 좀 많이 힘을 얻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법 해석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삭제보다는 개정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살려두고 다른 이제 보호 범위 넘어가는 범위더라도 그것도 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특허법상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뭐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결시 취급으로 보면 이런 논의가 왜 나오냐면 거절 이유 아니면 그런 규정을 보시면 거절 이유가 하나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2조 1호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 의해서 자기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상 거절리를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들어서 거절리를 내려야 될까 했는데 법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규정을 해야 될지 했을 때 2조 1호가 특허법상 발명이지만 이것은 29조 1항에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라는 식으로 거절리를 통지를 하자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2조 1호가 만약에 흥결된 경우에는 29조 1항 가지고 거절리를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완성된 발명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었던 미완성 발명에 대한 논점이 나옵니다.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의미에 대해서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판례 자료부터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완성된 발명이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 2017 후 523 판례 있습니다. 일단 옆에 두 문자를 제가 이제 달아놨는데 여러분께서 혹시나 두 문자가 없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나 따로 만들어둔 게 있다거나 자기는 뭐 나는 키워드가 더 편하다신 분들은 그냥 키워드 따셔서 하셔도 되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먼저 같이 읽어보시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저는 기교 달가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외웠는데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표현이 종래 판례에 비해서 추가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각주로 이제 3각주 보시면 종래 판례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라고 해서 아까 강조드렸던 그 표현과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지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밑에 박스를 보시면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와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미완성 발명이 이런 범위라고 한다면 42조 3항 1호가 실시 가능 요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기 때문에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해서 산의가 29조 1항으로 거절리를 할지 아니면 42조 3항 1호로 기재불비로 해서 거절리를 할지 이 중간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애매할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법 규정에 있어서 심사 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완성 발명에 대한 판단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종래 판례에서 최근 판례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판단 기준이 조금씩 완화된 느낌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원 합의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암기하시면 되고, 판단 기준을 보시면 그럼 발명이 완성되는지 안 완성되지 않은지는 일단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시점은 추론 당시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떤 견해가 있을 수 있냐면 학설로서 보면 추론 당시가 아니라 발명 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추론인이 발명자일 경우에 그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적 사상을
특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럼 그 발명 시점에 그 출원인이 그런 기술적 사상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출원 당시에 그 발명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발명시라는 견해가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출원시 입장으로 한다. 왜냐하면 특허 출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허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 점에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청구 범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발명의 설명과 그런 도면 등을 참작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청구 범위를 봤을 때 그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재불비인 42조 3항 1호와의 차이를 또 이제 알면 좋은데, 저 여기 쪽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나중에 이제 42조 3항 1호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42조 3항 1호도 판단 대상이 청구 범위인 것은 동일하지만 발명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42조 4항 2호이지 42조 3항 1호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 판례가 나왔을 때 사안 포섭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사안 포섭을 하실 때 당연히 청구 범위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발명을 가지고 발명이 완성됐는지 판단하지만 발명의 설명에 있는 발명의 실시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종합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할 때 끌어다 쓰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제 판결일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사안 포섭을 하면서 발명이 완성되었다, 완성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된 발명에 대해서 의미가 이제 바뀌었고, 판단 기준은 예전부터 견해 대립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확립된 것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뭐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증명 책임은 이제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이것은 내 발명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출원이기 때문에 권리를 달라는 특허 발생 요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특허권자, 출원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흠결시 취급으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2조 1호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29조 1항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그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리를 통지한다, 이렇게 해서 흠결시 취급은 이제 29조 1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 불비와의 구별인데, 이것은 조금 옛날 판례이고 또 특허법 판례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법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명세서 기재 요건과 이제 구별된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거절 이후의 선출원 지위 유무의 선, 보정에 의한 하자 치유 과보에서 보, 그 다음에 등록 이후 권리 범위 부정 여부에 해서 이제 법률적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권과 이제 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규정에는 각각 명문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는 게 이제 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완성 여부, 여기서는 29조 1항이 될 거고, 명세서 기재 요건은 42조 3항 1호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 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별개이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이 최대한 없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각각은 효과가 다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판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학용도 발명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본론으로 넣었던 건데, 의학용도 발명에 양리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판례, 아마 1차 때도 그렇고 공부하시면서 계속 봤을 텐데, 그 판례가 이제 틀린 건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의용발에 대한 판례를 할 때 판례에서는 발명이 완성과 동시라는 표현을 이제 삭제하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근에 판례가 하냐면, 양리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이제 발명의 완성에 대한 판시를 삭제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완성된 발명의 그 의미는 이제 완화시킨 그런 판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의용발 같은 경우에도 미완성 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구분하고 있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답안 작성하시거나 다른 수험 교재 보실 때 의용발에 대한 이제 발명의 완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의 판례를 똑같이 이제 나열되어 있는 교재가 꽤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최근 경향은 그게 아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하실 때 발명이 완성과 동시에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는 표현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완성된 발명 넘어가고요. 그다음 미완성 발명의 법적 지위라고 해서 한 발명이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타출원과의 관계, 아니면 다른 특허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점에서 법적 지위가 문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완성 발명의 의의라고 해가지고 발명이 이제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있지만 아예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특허법상 발명 2조 1호와 같은 문제, 보통 비발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발명, 미완성 발명, 그리고 비발명 이런 식으로 좀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례가 엄청 뭐 크게 있다거나 교수님께서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용어 정도만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봤을 때 이게 뭐였지라는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설명차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법적 지위로는 총 이제 한 7개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앞에 뭐 3,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용 발명의 지위라고 해서 미완성 발명이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선행기술 인용 발명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판례인데 같이 읽어보면 대비 발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비 발명은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이제 이렇게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 발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미완성 발명을 추론한 경우에는 특허를 못 줘. 하지만 그 미완성 발명이 뭐 오류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봤을 때 그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제 여기서도 용이 파악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긴 한데 용이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 기술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완성 발명이 법적 지위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언지로서 이제 인용 발명 같은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으로서 본권 발명에 대한 선언지가 없다라고 해서 이때는 특허를 이제 안 주기 때문에 타출원에 대해서도 특허를 이제 안 주게끔 해야겠죠. 왜냐하면 선출원 지위라는 것 자체가 선출원과 후출원이 발명이 동의를 한 경우에 선출원 위반으로서 특허를 안 주는 건데 동일한 발명이 선출원 되어 있는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안 주는데 후출원 발명에 대해서 미완성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동일 발명이니까 그냥 선출원 지위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미완성 발명이기 때문에 선출원 지위 없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합선 지위도 이제 똑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정에 의한 하자 치유 가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세서 기재불비와의 관계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인데 발명의 이제 명세서의 보정에 의해서 미완성 발명을 완성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발명의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정도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할 것이어서 이번 사건 보정은 요지 변경인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보정을 하더라도 그게 하자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명세서 기재불비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로서 뭐 신규성 판단하고 진보성 판단하고 명세서 기재불비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발명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 것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명세서 기재불비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은 허용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발명이 완성되지도 않는 것은 보정으로서 바꿔가지고 완성되게 바꾸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발명에 같은 경우에는 보정에 의해서 하자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착오 등록된 경우에는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나오는 뭐 공지기술 제외 항변, 뭐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볼 수 있겠지만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 범위 특허 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효 신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시료를 이제 이 상황 같은 게 어떤 경우냐면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특허권자에게 돈을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특허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어가지고 특허가 무효가 확정이 된 경우에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효로 될 특허에 내가 왜 돈을 주고 있었지? 너무 아까워가지고 실시료 냈던 거 다시 달라 이런 그런 상황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특허 발명이 보통 원칙적으로는 이제 원시적 무효 사유가 없거나 미완성 발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료를 반환할 수 없지 반환한 게 아니지만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이것을 원시적 이행 불능 상태로 봐가지고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시료 반환 같은 판례를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원칙과 외유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시료 반환을 이제 하는 게 아니지만 예외인 상황이 되면 당연히 반환을 할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각자 구본을 보시면 이제 미완성 발명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허법원 판례여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할 때는 이제 암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공부하실 때 어떤 경우에 미완성 발명에 해당할까 좀 궁금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각주에 넣어놨는데 저는 암기할 때는 구해효용위라고 해서 구성 요소를 결여한 경우, 그 다음에 과제 해결 수단에서 해가지고 과제 해결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반대로 과제 해결 수단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그것을 실시했을 때 이제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 이제 발명의 효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완성 발명이다. 그리고 이제 용에서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발명을 실시했을 때 되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으로 본다라고 특허법원 단계에서 판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더 보고 넘어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저희는 지금 29조 1항에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해서 산이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산이가에 볼 건데 처음으로는 산업입니다. 산업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 특허법은 최대한 많은 기술 분야, 산업 분야를 이제 포섭해가지고 특허를 부여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특허법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산업은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정말 아니다 싶은 소극적 의미로만 제외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되는 게 의료행위인데 의료행위가 다른 말로 하면 치료 방법, 의료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의료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의료 방법 발명이 과연 여기에 포섭할 수 있는 산업에 포함이 될까? 특허법상 보호하려는 그런 산업이 될까에 있어서 아마 논점이 되는데 일단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 의료 행위에 관한 발명을 좀 줄여 말하면 의료 방법 발명, 치료 방법 발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발명의 특허성이라고 하면 그럼 특허를 부여할 자격이 되냐, 대상이 되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고 비교법적 검토라고 해서 그럼 각국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은 방법 발명에 대해서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주되 하지만 특허권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독점권이 있고 배타권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의사들이 이제 의료행위를 할 때 병원에서 긴급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부여하되 독점 배타권은 좀 제한하자라고 해서 특허권의 효력이 이제 그런 의료행위에 미치지 않게 하는 게 미국이고 유럽은 불특허 사유, 우리나라로 따지면 32조에 해당합니다. 그 32조에 규정을 하되 물건 발명에는 적용하지 않겠으며 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의용발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 발명에는 불특허 사유가 적용하지 않게 해서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특허 사유의 규정이 없지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도 저희와 같이 이제 물건 발명, 의용발에 대해서는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법을 그대로 가져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설을 보시면 일단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주자 아니면 특허를 주지 말자라는 대립 중에서 특허를 주지 말자는 견해가 많은데 하지만 그 특허를 주지 말자 했을 때 왜 주지 말까? 어떤 근거로 주지 말까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9조 1항에서의 산업에 해당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29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를 주지 말자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우리도 불특허 사유라고 해서 32조의 규정이 있잖아. 32조로 의료행위는 불특허 사유이기 때문에 32조를 근거로 해서 특허를 주지 말자라는 견해가 있고 다른 견해는 지금 기존에 있는 32조에는 의료행위를 불특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때는 32조에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해서 새로 신설을 해서 32조로 적용시키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32조가 있는데 양자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32조는 지금 기존에 있는 32조로 의료행위를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특허를 주지 말자는 게 이 견해인 거고 다른 32조 적용시키자는 견해는 현재 지금 32조의 규정에는 의료행위를 거절시킬 만한 명문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포함시키는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신설을 해서 의료행위를 특허 주지 말자라고 해서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미국처럼 우리가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29조 1항을 가지고 거절하는 게 일본 따라가고 있는 건데 특허를 주지 말 게 아니라 일단 특허를 주자. 특허를 주지만 미국처럼 향후에 독점권 배당권을 행사를 할 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에만 좀 효력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하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이 네 개를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업 비밀로 보호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네 개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판례를 보시면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의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29조 1항을 가지고 했지만 또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특허법원은 인체를 구성 요건으로 하면서 발명을 실행을 할 때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의 비인도를 구속하는 경우에 32조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때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기존의 32조를 가지고 적용시킨 사례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개정법적 논의로서 32조에 의료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 신설을 통해 가지고 적용하자는 그냥 견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처럼 특허권을 이제 부여하되 나중에 효력 이제 행사를 제한하는 식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견해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토로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옛날에 저희들이 29조 1항을 가지고 거절을 할 때는 저희 의료산업이 정말 미비할 때 시절이었습니다. 의료산업이 되게 미비할 때 이렇게 특허를 줘버리면 안 그래도 해외 글로벌 기업들 되게 쟁쟁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특허를 부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런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우리 국내 제약기업 뭐 이런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외국 글로벌 기업들한테 특허를 안 주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제 풀어준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의료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 제도적 취지로서 그냥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허를 안 줬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산업이 의료 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포섭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뭐 다른 뭐 바이오 산업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산업에 의료행위 산업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과 다르게 많은 기업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왔다라고 해서 산업에 이제 의료행위를 포함 안 시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한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9조 1항으로 거절시킬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좀 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 32조를 적용을 시킬까 말까 해서 이런 인도적 측면,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 왜 특허를 부여하면 안 되냐? 의사가 이제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신체가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때는 특허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32조로 뭐 적용해서 거절시켜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 말은 맞지만 의약 발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약말 같은 경우도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똑같이 인도적 차원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텐데 왜 거기서는 왜 특허를 부여하고 여기서는 특허를 왜 안 부여하는 것이냐 좀 모순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32조 가지고는 적용시킨 것은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2조에 이런 의료행위를 도입을 해서 신설을 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대부분 교수님들의 논리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9조 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산업의 의료행위를 논점으로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보면 의료행위란 것은 독자적으로 큰 논점이고 거기에 의료행위를 특허를 줄까 말까 해서 안 주기 위한 근거로서의 하나가 29조 1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 구조적으로 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안에 의료행위의 논점이 있다기보다는 의료행위라는 독자적 논점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29조 1항이 든다고 이해하시는 게 학설을 이해하는 점에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점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아까는 이제 특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성은 이제 없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판례는 29조 1항으로 지금 대법원이 지금 거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주체로서 의료 행위를 할 때 그 환자에 대한 그 신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전문가인 의사가 의료인이 그렇게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줘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누가 의료행위를 하든 누가 시술을 하든 누가 수술을 하든 그 환자 그 사람이 엮여가지고 신체에 대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허를 안 주는 것이지 그 실시 대상이 의사이건 누구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게 판례인데, 네,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일단 의료행위에 대해서 특허를 주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생명, 건강 유지, 회복 위한 방법에 관해서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면 그런 치료 행위를 필요할 때 자유롭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의 유지, 생존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특허 제도 목적에 우선하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치료 방법, 즉 특허를 주지 않는 치료 방법 설명에 대해서 그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사가 수행된다는 것만으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도 간에 그런 의료행위는 특허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체는 그렇게 제한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 의료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당연히 예정되었다 볼 수 있는데, 그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비치료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경우, 동시에 가지는데 그 양자가 구별이 안 되면 그때는 치료 효과를 본다고 해서 특허를 안 주는 거고요. 구별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특허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이제 판례를 보시면 네, 그 첫 번째 판례인데, 피부 미용에 관한 방법 발명에 대한 판례인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데 양자가 구별되는 경우 중에 하나의 예시로 보면 되는 판례로서,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경우가 이제 구별되는 경우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판례가 이제 구분되는 경우로 봐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저는 비방 4분 이렇게 외웠는데, 어느 정도 건강 증진의 효과, 즉 치료 효과가 수반되더라도 피부 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일 뿐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동시에 가지더라도 구별되는 경우로서 이게 의료 행위 그 치료 효과가 부수적인 경우가 되겠고, 밑에 케이스를 보시면 위와 동일하게 동시에 가지는 경우이지만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양자를 구별 및 분리를 할 수 없으면 이때는 비치료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의가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용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의료 행위와 다르게 미용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좀 엮일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용 행위 때문에 신체가 손상되거나 신체의 자유가 비인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 뒤에 또 나오는 게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풀성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치려 염려, 이런 것들은 또 32조에 대한 판례도 같이 곁들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 32조에 관한 이런 표현이 나오냐, 아까 학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판례에 대한 논점은 이제 다 정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등록을 위한 조치가 있는데, 등록을 위한 조치로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그 판례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존 등 발명이 이제 산의가 이제 관련된 경우인데, 밑줄신 부분에 보시면 동물에만 한정하여 청광을 명시하고 있다면 산의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수님 논문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좀 되게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런 의료 방법 발명의 경우에
거절시키는 이유가 29조 1항 산의가이고 그 다음에 또 거절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상 추가 금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언급, 그 다음에 보정도 이제 보정이 소반되기 때문에 그 보정이 적법한 지에 대해서 청구범위 감축 등에 대한 규정 47조 2항 3항, 그리고 이제 명확성 요건으로 42조 기재불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새로운 건 없는데 하나 그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목차 세 번째에 보시면 청구범위 보정 범위 만족 여부라고 해서 일단 원래라면 의료 방법 발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특허받기 위해서 동물로 한정하는 이제 보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보정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청구범위 보정이기 때문에 청구범위는 보정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청구범위 첫 번째 동그라미는 청구범위를 확대하는 보정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확대하는 경우는 그래도 시기적으로는 이제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진 보정이나 최초 거절의 통지는 신규상 추가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청구범위 끌어올릴 경우에는 청구범위 확대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자진 보정과 최초 고통 기간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최후 고통 때부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청구범위 감축, 그리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명확하는 보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 보정으로 봐야 될까? 그 대상을 한정이 없다가 동물로만 한정하는 경우를 그러면 청구범위 감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처음엔 동물이 있었다고 했지만 내가 기재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불명확한 상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동물로 기재한 것이, 동물로 한정한 것이 그냥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 건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 말이 되긴 하거든요. 넓은 범위에서는 이제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존재를 이제 뭐 동물에 포함시키냐 아니면 독립적 주체로서 뭐 동물과 별개의 존재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은 그냥 개념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서 다른데 동물로 이제 한정했다는 표현 때문에 청구범위 감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검토를 보시면 동물과 사람의 관계를 상하의 개념 관계보다는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적고 이제 단순한 보정으로 해당하는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한 보정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례는 이제 메뉴에 읽었던 이제 판례 하나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이런 논점이 나왔을 때 모르면 당황해가지고 답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만 하더라도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를 확 잘 받아주셔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료행위까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신규성부터 넘어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